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오주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가 처음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빚내서 투자하는 B2도 사상 최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B2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신용거래 용자 잔고를 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용거래 용자 잔고는 증시 호황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지난 20일 기준으로 29조 원을 넘으면서 3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 종목들의 B2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신용잔액 규모는 삼성전자가 1조 8천억 원대로 가장 많았고요. SK하이닉스가 1조 3천억 원대, 현대차가 4천억 원 수준으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5천선 돌파는 참 기쁜 소식이지만 B2 규모가 늘어나면 위험하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최근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향후 주가가 갑자기 하락한다면 증권사들이 손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부터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대형 우량주의 위탁 증거금률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간 2천만 원으로 증권사 대출을 포함해서 1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역시 보겠습니다. 환율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어제 장초에 원달러 환율이 또 1,480원 선을 넘었었는데요. 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이 개입한 이후로 17거래일 만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환율과 관련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장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언급이 나온 후에 환율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진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1,460원대 후반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나 외환당국이 특정 수준의 환율과 시기를 콕 집어서 언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 참가자들에게 환율이 1,480원을 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주춤세가 좀 잠깐인 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환율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원화가 반등하면서 환율이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무라 글로벌 매크로 리서치 전망을 보시면 연말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견고한 한국 경제 펀다멘털을 고려하면 원화가 반등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오는 26일에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외 투자 비중 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 대외적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로또 당첨금 부족해요인데요. 로또 당첨금을 더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현재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이 약 20억 원 수준인데요. 이 금액에 만족하는지 물었더니 45%가 만족한다고 했는데 33%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그럼 얼마가 적정한 당첨금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평균 52억 2천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23억 원이나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진 이유,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당첨금으로 52억 원을 받게 되면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주는 금액은 35억 원 수준입니다. 강남 지역 국평 아파트 가격 수준인데요. 현재 20억 원 당첨금을 받아도 강남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니까 더 높여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도 보겠습니다. 소주 이야기인데 소주 도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어제도 한 소주 브랜드가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도에서 15.7도로 리뉴얼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년간 소주 브랜드들이 잇따라서 소주 도수를 내리는 추세인 건데요. 이제 15에서 16도가 표준적인 소주 도수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왜 도수가 점점 낮아지는지 배경을 살펴보면요. 최근 MZ세대가 건강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헬시 플레저나 저속 노화 열풍도 있었고요.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때문에 음주 문화도 취할 만큼 마시기보다는 적당히 즐기면서 마시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 회사도 트렌드에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네, 바뀌는 트렌드가 주류 문화 확실히 바뀐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주류 회사들이 매출 감소로 골머리를 또 앓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업계 전반이 사실 소비 침체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류 소비는 특히 침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에는 주류 출고량이 407만 킬로리터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315만 킬로리터로 22.6%나 감소했습니다. 일부 수제 맥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주류업계는 변화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무알코올 제품이나 도수가 낮은 캔 하이볼을 내놓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활로를 찾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화하는 주류 트렌드까지 짚어봤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오늘 경제부 오주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